네, 안녕하세요. 종목홈 쇼핑의 왕기입니다. 한 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공략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말간에도 이게 재방송으로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우리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QR코드 나오고 있죠.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고 입장하시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우리 이제 입장을 했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뭐 다른 데서도 많이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시장을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장 보는 판단하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시야가 틀려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를 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좋고 요즘 시장에는 어떤 테마들이 있는데 그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주는 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찾아내고 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요거를 매일 찾아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시다가 주식 투자를 병행하시려고 하시면 그런 거 찾는 거 솔직히 일입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누가요? 제가 해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공략주 오늘도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심 종목 두 가지, 히든 종목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요즘 우리 시장에서 왜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함께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요. 저는 혼자서 50분 동안 이렇게 떠들어서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다 못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일단은 우리 함께 하시는 QR코드 쪽이 오른쪽 위에 나와 있죠. 왼쪽 위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공략주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내일 영상 바로 올려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올려드려도 장중에 올려드릴 거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들 차트들도 제가 요목조목 보면서 요즘 이런 종목은 이래서 좋다, 이 종목은 이런 차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등등의 그런 영상을 공략하는 영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그거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차트를 알고 투자하시는 분과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정말 틀립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기본적인 차트 보시는 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굉장히 수학 어려워서 조시는 분들 많았죠. 근데 차트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풀어서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요 교육 한번 받아보세요. 교육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 교육 영상은 내일 장중에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말간에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이미 이전에 우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미 영상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감이 됐는지 체크를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을 때에는 특히나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시작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20% 그러니까 뭐 강보합권에 마감이 됐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2% 조금 밀리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큰 추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 자리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지금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심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가 확고해지면서 자금이 막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조심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해요. 언제 또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그런 리스크가 갑자기 터지면서 지수가 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시장을 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현금 시드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자금을 좀 운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운영 전략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돈 관리를 못하고 자금 관리를 못했을 때 불어나는 그 실패 확률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관련돼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가장 적합한지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뭐 5억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정말 자금 규모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돈의 의미도 틀릴 거예요. 누구는 뭐 퇴직하고 이 돈 내 전재산이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깐 시간 내서 조금씩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그거 제가 내일 영상에 글쎄요 제가 요거 관련해서 교육 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를 해 드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그런 것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외국인 투자 심리를 좀 보면요. 자 여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매도합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3천억 좀 넘게 매도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뭐냐면 외국인이 계속 자금을 이탈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연이어서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이제 다시 매수세로 전환됐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쭉 3월 4월 달에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살짝 반등하는 듯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좀 매수해준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안정감을 찾는다? 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반등하겠죠. 그 패턴, 그 시기가 우리가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 이제 미국 뭐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 조금 비상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략이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업체들 특히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10원대로 마감이 됐어요. 어쨌든 지난주에도 제가 1420원대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 왔을 때는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WTI 유가는 64달러 수준이고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선물 시장에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복잡한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잡한 건 제가 볼게요. 제가 보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는 2480포인트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재명 예비 후보가 무슨 공약을 했냐면 코스피를 5000포인트대까지 올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동안에 5000포인트대까지 5000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이 코스피가 현재 지금 2400포인트대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 2500포인트죠. 자 여기에서 2500포인트를 추가로 더 올리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수 보면 2021년도에 우리 코스피 고점 만들었어요. 3300포인트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3000포인트대 위까지 올라갔던 게 그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돈을 확 풀면서 그 자금 시장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약간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시장이 아니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 5000포인트대까지 올린다? 자 이렇게 되면 뭘 보냐면요. 이재명 이제 예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뭘 키운다라는 소리냐면요. 물론 AI는 반드시 바로 키우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으면 5000포인트대로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를 이렇게 좀 기업들을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엄청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동차 산업도 키우면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는 가장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과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모멘텀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래요. 뭐 PBR 뭐 1배 뭐 위로는 조금 위험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너무 고평가가 되고 있고 만약에 실적이 너무 악화되어 있고 완전 그냥 뭐 우리 뭐 쉽게 말하는 뭐 잡주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엄청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안 좋은 종목들은 싹 다 끊어내고 좋은 종목들은 더욱더 끌어올리는 약간 전략으로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니까 요거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공략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작은 공 AI가 엄청나게 불어 터졌죠. 불어 터져가지고 막 거대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쪽으로 투자를 안 하면 바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AI 쪽으로 뭐 바람이 불었을 때 이때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막 더 타오르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AI를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근데 AI를 투자한다고 하면 뭐 이제 뭐 AI를 뭐 100조 투자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누구는 예산 뭐 100조 원 투자한다 그러고 누구는 200조 원 투자한다고 누구는 100조 원, 200조 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AI 쪽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대선 토론관에 AI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많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쪽은 아직까지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고점이라고 해서 겁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조직을 신설해서요. K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자, 이거는 지금 누구 얘기냐면요. 이재명 후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재명 후보 것만 가지고 오고 야, 너 지금 1번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분이 얘기하면 다 올라갑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를 언급하면 그 주식들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당선 확률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거나 뭔가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는 그냥 다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STO 법제화 관련돼서도 지금 뭐 코인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는 뭐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안 보이시는 분들께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 증권 융합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갖고 나서 STO 법제화 논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K컬처, 제가 콘텐츠 관련주나 미디어 약간 이런 종목들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언급을 좀 드렸죠. 자, K콘텐츠 2030년까지 30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300조 원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문화 수출 50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K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연예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확장을 많이 해서 해외로 많이 수출하겠다. 지적재산권들을 많이 수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로 가장 수출 시장을 좀 크게 띄고 있는 콘텐츠 제작사들이라든지 웹툰 관련된 회사들 주가를 좀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웹툰주들이 많이 강세를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강세, 만약에 조정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재차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말씀드릴게요. 행정수도
일단은 세종시로 뭐 국회나 또는 대통령실 집무실을 이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자,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뭐 관련된 종목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대선 공략 키워드 지금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좀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대선 관련주 본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당선된 사람에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수익을 내기에는 가장 좋은 시장이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요거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제가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을 했는지 최근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했어요. 노바텍, 히토류 관련주죠. 히토류 관련주로 수익 17%. 자, 롯데관광개발,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제주도에서 카지노 사업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부동산 카지노. 자, 그리고 디어유, 요것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 앞타바이오. 이번 주에 있는 거죠. 미국 암학회 관련돼서 앞타바이오와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밑으로도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어쨌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해 드렸어요. 자, 차트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급등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제가 며칠이죠? 자, 노바텍 같은 경우는 좀 4월 14일 날에 좀 공략을 했거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노바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공략했을 때도 이미 급등이 나온 자리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현재 히토류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사이가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재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히토류가 다시 한 번 더 무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노바텍, 그나마 좀 히토류 중에서 가장 좀 움직임이 빠른 게 바로 노바텍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 종목을 보는 게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유니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죠. 예,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다음 롯데관광개발. 자, 제주도 쪽으로는 아무래도 중국 여행객들이 무비자로 제주도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가격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롯데관광개발만큼 지금 뭐 수급이 그때 많이 들어가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자, 롯데관광개발이 제가 공략했을 때 자리가 이 노란색 선 241선을 돌파하기 이전입니다.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잠깐만, 롯데관광개발 지금 수급도 좋고 기대감도 있고 모멘텀이 있는데 왜 이 종목이 못 간다고 생각하지? 왜 제가 이거를 말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이 종목에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구간에서도 그래요. 이 구간에서도 강하게 급등 나오면서 추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르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도 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롯데관광개발은 역시나 장기동 평균선 뚫고 추세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계속 추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디어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디어유는 10% 디어유 10% 올라갔는데 어쨌든 디어유는 제가 한알령 해제는 일단 5월부터 그 기대감을 아주 크게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4월까지는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시간, 5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알령이 해제가 결정될 수 있는 유력한 시간대가 바로 5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에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추격을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앞타바이오. 우리가 이제 미국 암학회를 겨냥한 종목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요, 바닥에서 박스권대 한번 장기 입형 이 박스 구간을 이탈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나서
한번 지난달 3월에서 4월 달에 지수 하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 보이지 않고 박스권에서 지금 우상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지금 재료 없으면은 솔직히 공략 안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분석한 내용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암호화폐도 거기에 따른 그 기대감이 없으면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재료가 많아요. 미국 암호화폐에서 이번에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 발표도 2가지나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 그다음 9월에는 또 유럽 종양학회, 계속 학회 일정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지만 어쨌든 그런 재료를 크게 다루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이 종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 제가 이 구간에서 누차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ABL 바이오 제가 무조건 늦어도 5월까지는 갖고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6만 원 선을 돌파할 것이다, 우린 그때까지 갖고 갈 것이다, 홀딩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 정도로 재료가 셌어요. 근데 가야 되는 뭐 리가켄바이오, 유한양의 뭐 GI 이노베이션 지난해 2024년도에 다 갔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엄청나게 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뭐가 못 갔다? 얘만 못 갔어요. 얘만 못 가서 이때까지는 충분히 갖고 가야 된다. 미국 암호화폐 되기 한 달 전 또는 그 당일 5월 초까지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 제가 이거를 몇 주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재료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빠졌어요. 2대 주주가 주식을 날렸어요. 다 팔았어요. 매도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리스크로 빠졌는데 지지 받았잖아요. 그쵸? 장기 입형 지지 받으면서 반등해서 60일선 돌파할 때쯤엔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 나올 수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116%까지 상승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ICTK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양자 관련주죠. 양자 보안칩을 대량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기업을 제가 공략하는 이유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너무 안 갔어요. 양자 쪽으로 엑스게이트며 뭐며 우리가 100% 넘게 수익 냈죠. KCS도 100% 넘게 수익을 냈어요. 작년 12월 초부터 공략해가지고 1월 달에 슈팅 터질 때까지 계속 보유했죠. 그런데 ICTK 그 다음에 얘도 가야 되는데 얘 왜 안 가지? 하면서 이렇게 급등에 올릴 때부터 제가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제가 괜히 그런 종목 가지고 이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차 몇 주째 계속 언급을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소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 많이 하는 종목은 그만큼 좋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종목도 제가 언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받아가시려면 일단은 QR코드로 입장, 저기 QR코드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고 입장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장 이슈 체크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양자 쪽이 왜 좋은지, 뭐 CES 행사는 왜 공략해야 되는지, 미국 암호화폐는 어떻게 공략하고 요즘 뭔 종목이 좋은지, 바닥에서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서 또 영상으로 남겨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 차트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무료로 진행해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입장하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일 장중에, 자, 내일 장중에 교육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주말간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그냥 바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한 1분가량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종목 홈쇼핑. 오늘 좀 왔다 될 만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높은 종목으로 좀 가지고 오려고 좀 부단히 좀 노력했어요, 제가. 근데 요즘 뭐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창투사를 투자한다든지 뭐 아니면 AI 쪽으로 급등하는 종목 쑤셔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테마들이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여요. 뭐 비대면 관련돼서 언급됐다고 해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도 막 갑자기 급등해버리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요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직 공략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급등하는 종목, 뭐 예를 들면 급등 예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 급등 예상 종목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태양광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도가 좀 약간 좀 떨어지죠. 자, 솔직히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바로 채널 돌리실걸요? 뭐야 하실 건데 태양광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지금 해봐야 되냐면 어쨌든 간에 미국 관세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관세를 요리조리 다 피해가요. 예, 물론 저는 좀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안 피해지는데 자, 어쨌든 자, 미국 관세 면제 가능성,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나올 건데 하나솔루션이 오늘 관심 종목이거든요. 요거 말씀드리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애들은 관세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늘렸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어떻게 됐죠? 뭐 이런 성견지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관세를 미리 예상한 건가 싶을 정도로 투자를 엄청나게 대규모로 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하나솔루션의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죠.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자, 근데 올해부터는 대폭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AI고 정책이고 뭐 이것저것 막 투자에 엄청 막 열을 막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좀 소외감이 좀 들어요. 이런 소외감이 들을 때 바닥에서 저점 매수 공략하는 게 제 주특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을 다 내려놓고 있고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애들 쫓아다니느라 바쁜 그런 매매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매매하냐면 정말 급등했다가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폭포처럼 쭉 미끄럼틀 타고 내려온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 왜 자꾸 분석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수익 내는 종목들 대부분이 위 상단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바닥에서 박스권, 장기간 박스 횡보 구간이 나올 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역으로 이제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캔들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 강하게 나오려고 거래량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엄청나게 대폭 늘릴 수가 있어요. 또 안전하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것보다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떨어졌는데 더 떨어진다고? 그럼 얘는 버려야죠. 그래서 손절가도 확실히 또 잡고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쉽게 투자하실 수 있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10% 올라가는데 팔아야지. 그 부장님이 찾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저도 직장 생활 해보고 그리고 저도 군생활 오래 하면서 그 뭐 훈련 나가는데 그 전투 배낭 메고 휴대폰으로 똑딱똑딱 해갖고 주식 매매하는 그런 전우들도 몇 번 봤어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사놓고 안전한 자리에서 가격 딱 오면 그때 판다고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말이 길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내일 또 교육 영상에서 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은 계속 주구주구주구주구 떠들 거예요. 그런 영상 보시려고 QR코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떠드는 거 되게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입장하셔서 같이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한미 관세 협상 3대 포인트는 트럼프 등판, 방위비 속도 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 때리겠다라는 거고, 이 관세를 피해가려면 핵심은 뭐예요?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카드를 딱 처음으로 시작했던 배경이 뭐냐면 그냥 중국 압박하고 시진핑 너 나랑 한번 뜨자 이거 아니에요. 물론 시진핑이랑 뭐 이렇게 신경전을 하겠다라는 건 맞지만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워서 미국한테 득될 게 진짜 많이 없어요. 솔직히 뭐 관세 올려서 미국이 부자 된다? 뭐 그거는 그만큼 미국의 출혈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트럼프의 핵심이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결국에는 자, 모든 기업들 우리 미국으로 와라. 다 미국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라. 야, 그러면 야, 너희 관세 안 때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특히나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뭐 굵직굵직한 기업부터 조그마한 중소기업들까지 전부 다 미국으로 가서 생산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엄청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세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대선에서 지난 1기 때도 그렇고 이번 2기 때도 그렇고 공약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진짜 미국 잘 사는 나라로 다시 만들겠다. 약간 이런 내용이라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양광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 이리저리 다 피해 다니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태양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공략하는 종목이 액침 냉각에 대해서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을 최근에 또 선보였어요. 자,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빈 공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공간이 지금 다 이렇게 물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 뭐가 있죠? 이 뭐 GPU나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액침, 그러니까 잠궈버리는 거죠. 물 속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좀 공략할 때도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핵심만 말씀드리면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최근 들어서 AI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세 이런 리스크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투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미국 기업에서 굵직한 기업들이 투자한다겠다,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동도 그렇고 뭐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 쪽에도 그렇고 이쪽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북미 쪽 시장 말고도 이외 다른 나라로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공략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태양광으로는 뭐 OCI도 있겠지만 하나솔루션을 저는 가장 좀 주목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나솔루션 보고 와, 이렇게 사업을 멍청하게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진짜 그 기업에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그 투자했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했겠지만, 고심 끝에 결정한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태양광에다가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해리스 부총리가 이제 뭐 대선으로 당선되면 뭐 또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거점을, 생산 라인을 엄청나게 늘렸고요. 지금 최근에 뭐가 있냐면 미국이 중국을 계속 옥죄잖아요. 계속 스트레스 줘요. 그러면서 중국 물품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동남아 쪽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관세를 다 매기잖아요. 뭐 너희는 가난한 나라니까 뭐 이렇게 적게 할 거야. 너희는 부자인 나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랑은 약간 그런 패권 전쟁이 좀 들어가 있고, 어쩌다 보니까 동남아 쪽도 미국에서 관세를 받고 있고, 중국 물량도 태양광 패널, 저가 패널들이 많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다 정부에서 다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 상단에서 쭉 떨어져서 바닥에서 어때요? 지금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하나솔루션 매집되는 거 봤어요. 제가 뭐 많은 분들이 하나솔루션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때, 하나솔루션 이제 박스권 이 구간에 장기 평선 돌파하면 이때부터 추세 시작할 겁니다. 우상향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하루 왼종일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거든요. 자, 하나솔루션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물론 현재 이 자리처럼 여기가 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기 이평 돌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돌파했나요? 돌파 못했죠. 실패했어요. 돌파 못하고 쭉 떨어져서 이 구간. 근데 지금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체크를 했을 때 하나솔루션이 못 간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솔루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피해도 덜 받고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35,000원, 4만 원 위까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뭐죠? 관심 종목. 자, 그러면 오늘 히든 종목은요. 자, 요것도 보세요. 위에서부터 쭉 빠져요. 왜 겁나게 빠지죠? 무진장 빠집니다. 자, 이렇게 빠지다가 어쨌든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좀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윗꼬리다는 캔들이 좀 발생하면서 대부분 제가 보는 종목들이 이런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거나 못해도 241선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기 위해서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이 단기적인 대응 241선 장기 이평선 딱 터치하자마자 헤딩으로 천장 딱 뚫고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추세를 보고 사냥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재료만 체크하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예요. 박스 자리잖아요. 그렇죠? 가격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 구간 이 자리를 돌파해서 깨고 내려갔을 때는 손절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자, 그래서 오늘 일부 종목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요런 종목들 발굴해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좀 언급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공략 테마는 바로 건설 정책주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기 대선 핵심 쟁점이 바로 집값이죠. 아무래도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지난 대선도 그렇고 역시나 부동산이 가장 큰 뜨거운 토론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으로 뭐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이 사람들이 뭘 공략하는 게 많을까요? 공약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거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서 부동산 뭐 신축 아파트를 어떻게 하고 부동산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건 100%예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재건축 어떻게 할 건데? 그 노후화된 지역 어떻게 할 건데? 얘기 물어보면 재개발 할 거고요. 투자 규모는 어떻게 할 거고요. 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건설 준비해야죠. 그죠? 안 간 종목 위주로 또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간다고 하면은 또 이분 또 관련주로 무슨 건설, 뭔 건설 해가지고 이만큼 갔어요. 그런 애들 어떻게 잡아요? 막 잡으면 또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잡자마자 이렇게 떨어질걸요. 그게 이제 또 정치 테마의 또 그 화끈한 또 매력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위 고점에서 상투에 또 잡는 분 없길 바라면서 바닥권에서 안전하게 천천히 매집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고 뭐 3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택 뭔 주택을 뭐 자꾸 막 준대요. 뭐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뭐 누구는 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받았어요. 자,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저 뭐 부동산 뭐 투자해가지고 뭐 전세 사기 뭐 피해 뭐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부동산에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파랑과 빨강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양쪽 당 둘 다 이 건설 쪽으로는 무조건 다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략을 계속 나서고 있죠.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편의시설 의무설치 공공주택 25% 신규 뭐 외국인 투기세 뭐 신술 뭐 고정금리 대출
뭐 엄청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있고.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그 심리를 표로 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극적인 공약을 내세울 거란 말이죠.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건설 정책입니다. 예, 부동산 정책 우리가 무조건 체크해야 되고 거기 관련돼서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로 우리는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인물 관련주로 이렇게 계속 엮어서 보지 말고 정치 인물 관련주니까 그 건설 관련된 정치 인물 관련된 그 건설주 사야지 이런 좀 무서운 투자 말고 약간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마크 부분이 이제 뭐 대충 이제 약도가 좀 잡혔는데 뭐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갈 거고 뭐 국회가 어디로 갈 거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세종시 쪽으로 정부 행정도시가 이렇게 들어선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세종시 집값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올라가겠죠? 저는 지금 주식입니다. 네, 스탁. 지금 부동산 시간이 아니라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자, 공주시나 뭐 예산, 아산, 천안, 뭐 진천, 증평, 청주, 대전, 계룡 요 밑으로 내려가면 논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익산 뭐 그쪽으로 해서 솔직히 제 주변 지인들도 세종 집값 빚값 싸가지고 이 주변 지역으로 집을 잡고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이.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겠죠. 그 지금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막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 효과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신축 아파트들 들어설 거고 만약에 땅 지형들 있다라고 하면 공공주택들 막 이제 공무원들 엄청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자, 행정 막 엄청 들어오고 자영업자도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공공주택 막 이런 것들도 주변으로 막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뭐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뭐 대충 기사 나온 것만 읽어봐도 그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공략했던 종목이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일단 호남 쪽으로 좀 수주를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략한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지금 아직 큰 급등이 안 나와서 제가 막 수익 리뷰를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안 가요. 아직까지 좀 답답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어쨌든 이 건설주들은 한번 뭔가에 대한 그 임팩트가 없으면 천천히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포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는 HD 현대산업개발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히든 종목은 자, 일단은 선을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저항선이라는 구간을 이렇게 제가 좀 그어보고요. 저점 구간을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자, 이 구간 안에 박스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윗꼬리 아랫꼬리 쭉쭉쭉쭉 들쭉날쭉 엄청 춤을 추죠. 자,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좀 거기에 따르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뭐 여기에 따른 그런 이슈가 한번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쏩니다. 예, 항상 이 종목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언급되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이 차트를 좀 잘랐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정책적으로도 크게 수혜를 받으며 기대감을 좀 크게 증폭시켰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한 번 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방송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이쪽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내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입장하실 수 있는 혜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화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거 말씀드릴 거고
오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오늘 공략주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언급드릴 거고, 차트 교육 어떻게 해요? 무료로 진행해 드린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입장하시면 지금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지금 우리 지금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요거 지금 방송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하셔서 입장해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일단은 좀 보너스로 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시간이 최대한 좀 남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시간이 조금 남아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금일 저의 좀 보너스로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싱크홀 관련주. 우리 지금 이거 싱크홀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이거 관련주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크홀 관련주로 뭐가 있냐면, 지금 땅 꺼짐 노후로 인해서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지금 지역에서 지금 땅 꺼짐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그 시설 보수 비용, 그러니까 요거 국비를 지원해달라. 결국에는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엄청 많아요. 제가 오늘 올렸거든요. 오늘 QR코드 입장하신 분들은 이제 보실 건데, 싱크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싱크홀이 발생하고, 그리고 싱크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요 구간, 이 구간입니다. 이 박스 구간을 이탈하기 위한 조짐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오늘 이거 보너스로 꼭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급등하고 나면 저는 진짜 박수치고 환영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이 종목 가지고 오지? 왜 보너스 종목으로 가지고 왔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죠, 한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수요일에도 제가 방송에 나와요. 그래서 수요일 낮에 방송에 나오는데, 수요일 낮에 무슨 종목을 말씀드렸냐면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종목 지금 어떻게 계속 갑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 관련돼서 사업을 크게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또 언제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보너스 종목까지 챙겨보시려면 저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제가 교육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많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투자 관련된 고지가 나올 겁니다. 투자 고지 관련돼서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